오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시대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이 문명 발생지 중 두 곳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충돌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를 잇는 무역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초생달 옥토 지역의 중심에 있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초생달 옥토 지역은 서쪽은 지중해가, 동쪽으로는 시리아 사막과 아라비아 사막이, 북쪽으로는 높은 산맥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BC 1900년경의 근동 지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신 왕국은 수메르의 마지막 통치 왕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우르 지역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세겜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무렵에 초기 에게 문명인 미노스 문명이 크레테 섬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철기 문화를 소유한 히타이트 민족과 아라비아 사막을 중심으로 유목하는 셈족이 살았습니다. BC 1600년경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는 하부 이집트의 셈족계의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의 셈족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빌론 왕국을 세웠습니다. BC 1200년경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올 무렵에 고대 이집트는 최전성기를 이루었고 히타이트 민족들은 미케네 문명의 해양 민족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이 해양 민족의 일부는 히타이트의 철기 문화를 갖고 아직 청동기 시대인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동하여 블레셋 쪽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시리아가 성장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올 무렵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헷족, 아모리족 등 함의 자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은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강 서쪽은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였습니다. BC 1000년경에 사사시대의 지도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은 프리기아족이
나중에 리디아 왕국이 되는 프리기아족이 있었고, 상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에는 구스족이 살았습니다. 하부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에는 타니스 도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빌론은 아직 작은 왕국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울 왕국 시대에는 사울은 암몬족을 격파하고 왕권을 강화했으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였고 결국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을 알현하러 온 시바의 여왕의 왕국은 이곳입니다. 다윗이 유다 왕일 때의 영토,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왕일 때의 왕으로서의 영토, 그리고 그 후 다윗이 정복한 지역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 빨간 선은 솔로몬 제국의 경계선입니다. 블레셋 지역은 많이 축소되었고 이집트 왕이 점령했던 게셀 지역도 솔로몬이 차지하였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는 이집트 22왕조의 시삭 왕이 남유다 르호보암 5년에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자주 침공하므로 남유다 아사 왕이 아람의 벤하닷 왕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요청하면서 아람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벤하닷이 침략한 것이고 이쪽은 시삭 왕이 남유다로 쳐들어온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시종 일관 예루살렘이었으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에서 디르사로 또 사마리아로 옮겨졌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던 땅에는 대신 바빌론, 쿠타, 아와, 하맛 등지에서 이방인들이 이주해 들어왔습니다. 이때의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습니다. 엘람 곁에 아케메네스가 안샨 왕국을 세웠는데 나중에 아키메네스의 증손자 키루스 2세가 메디아, 리디아, 또 신바빌로니아를 차례로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안샨 왕국. 아시리아 산헤립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BC 587년경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시키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 때 여호야김, 2차 때 여호야긴, 3차 때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무렵 프리기아 왕국은 리디아에 복속되었고 리디아와 메디아 그리고 바빌론은 나중에 바하사 제국에 복속됩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활동한 이쪽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시점이고 이쪽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입니다. 이때까지 활동한 선지자들에 대해 연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대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니느웨를 회개시킨 요나,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부르짖은 아모스, 음녀 고멜을 감당한 호세아 등이 차례로 나왔고, 남유다에서는 에돔은 망하고 유다는 회복된다고 한 오바댜, 회개하면 메뚜기 재앙에서 회복되고 블레셋, 에돔, 이집트가 심판받는다고 주장한 요엘, 아합을 책망한 미가, 이사야, 그리고 북왕국 가문의 후손이면서 요나처럼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예언한 나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알려진 스바냐, 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사장직을 한 힐기야의 아들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하박국 등이 있습니다. BC 550년부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2세, 고레스라고도 부르는 그 키루스 2세의 칙령에 따라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지역과 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확대됩니다. 포로 귀환 시기와 주요 인물을 도표화했습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와서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성전을 BC 516년에 완공하였습니다. 2차 귀환 때는 율법학자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가르치며 종교개혁을 감행하였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이때 귀환한 레위인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무를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점차 맡게 되었습니다. 유다 멸망 이후의 선지자로는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한 다니엘과 에스겔 제사장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한 학개와 스가랴 제사장, 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가 있습니다. BC 330년 바사의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하면서 헬레니즘 제국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의 나이로
자식도 없이 열병으로 바빌론에서 사망을 하자 그 휘하의 대장군들은 합종 연횡을 거듭하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차지하고 장악한 안티고노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차지한 셀류코스, 또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이런 왕국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유다 지역이 안티고노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301년 입소스 전투에서 셀류코스 왕국이 안티고노스 왕국을 물리치고 이 영토들을, 안티고노스의 영토들을 다 장악하고 영토들을 다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도 확장을 해서 여기 지중해 북부 해안까지 다 차지하게 됐고, 이렇게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유다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BC 201년경 셀류코스의 안티오커스 3세가 이집트 군대를 패퇴시키고 유다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니엘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때 30년 동안 유다는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며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려지는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의 왕국 전체에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면서 유대 경전을 불태우고 그리스 신을 믿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 중 사두개파들은 헬라 문화에 동조하며 그 권력을 잡았고, 유대의 율법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유다주의자, 즉 바리새파하고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셀류코스는 이 무렵에 겨우 시리아 지역으로 남게 되죠. 유다주의자인 마카비는 베토른, 엠마오 등지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전투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정결케 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하누카 축제입니다. 마카비의 승리로 유다 지역에는 하스모네아 독립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셀류코스 왕조는 겨우 쇠퇴해져서 겨우 시리아 지역만 남게 되고, 이 지역이 BC 67년경에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수도 안디옥이 점령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스모네아 왕조도 BC 63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사라지고, 그 대신에 에돔의 후손이면서 이두메아인 안티파트로스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가 그 아들인 헤롯 대왕이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한편 동쪽에서 온 유목민인 네바티안족이 이두메인을 몰아내고 그들이 살던 에돔 땅에 네바티안 왕국을 세웁니다. 네바티안 왕국은 동쪽에서 온 유목민 네바티안족이 에돔, 이두메인을 물리치고 세운
왕국입니다. 로마는 처음에 BC 753년경에 왕정 도시국가로 시작해서 BC 6세기부터 BC 27년까지 공화 정치를 하다가 BC 27년부터 황제 정치, 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제일 최대 영토를 장악하게 되는 것은 AD 117년경입니다. 예수의 탄생 시기인 AD 1세기경의 1세기가 아니고 AD 1년경의 세계 전도를 보면 중국은 한 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입니다. 이 지도에서 붉은색은 로마와 로마 연합의 영토이고 푸른색은 로마의 속국, 노란색은 로마와 긴밀한 동맹관계이며 초록색은 로마와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BC 67년 안디옥과 다마섹이 함락되었고 BC 63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로서 헬레니즘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BC 3세기부터 BC 1세기까지 히브리어 성경들을 모아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 성서를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가 구레네인데 구레네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의 고향입니다.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은 유다, 또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또 분봉왕 빌립의 영토, 그리고 데카폴리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데카폴리스란 이 시리아의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받은 도시연합체로 보면 됩니다. 헤롯의 가계도를 보면 예수가 탄생할 무렵에는 헤롯 대왕이 유다 전역을 차지하고 통치하였습니다. 그 후 헤롯 대왕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초록색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 중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을 무렵에 마침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앞에서 예수가 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시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전에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을 차지한 분봉왕으로 전락을 합니다. 이 부분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스리는 부분이고 여기 핑크색 부분은 로마의 직접 통치 구역입니다. 예수가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낸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예수는 베다니 쪽에 멀리 숙소를 정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뒤 처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후 체포되십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의 관저로 데려갔다가 빌라도의 총독의 공관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갑니다. 빌라도는 다시 헤롯 안디바의 궁전으로 예수를 보냅니다. 헤롯 분봉왕이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어져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형을 받고 사망한 뒤 이 근처에 묻히게 되지요. 유대인을 초월해서 서방 세계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한 바울의 여행 경로입니다. 1차 여행, 2차, 3차 여행은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죄수로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경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도에 따라서 북쪽, 중부, 남부를 자른 단면입니다. 북부에 헤르몬산이 보이고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중부에는 욥바항과 또 예루살렘, 여리고 등이 보이는데 욥바항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를 말합니다. 남부에는 여기 셰펠라 지역과 사해가 보이고 네게브 사막도 보이죠. 이스라엘을 지중해 쪽에서 바라본 입체적 지형입니다. 갈멜산이 여기에 있고 또 보다 동쪽으로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아까 봤던 욥바 그리고 브엘세바가 보입니다. 요 셰펠라는 이 해안 저지대와 중부 산지 사이에 낮은 구름과 계곡 지역을 말합니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392m나 낮은 요단강 계곡 지대에는 위로부터 메롬호, 갈릴리 바다, 사해가 있고 이 계곡 지대로 야르묵강, 야복강 그리고 아르논강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 아스돗과 헤스본을 잇는 동서지형 단면들을 보면 여리고도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대는 북쪽으로부터 훌레 골짜기, 갈릴리 호수,
요단강 골짜기, 사해, 그리고 아라바 지역으로 5개 지역으로 나누게 되지요. 비교적 적은 양의 물이 흐르거나 우기에만 많은 수량의 급류를 이루는 건천들, 시내 이런 것들 중에는 그릿 시내, 기드론 시내, 세렛 시내가 요단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고, 기손강, 가나 시내, 아얄론강, 부솔 시내, 그랄강 등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요단 계곡의 서쪽으로는 중앙산악지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 고지대가 있습니다. 서쪽의 고지대에는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에브라임 산지, 유대 산지가 있고, 동쪽의 고지대에는 바산 산지, 길앗 산지, 암몬 고원, 모압 고원, 에돔 고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느보산은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데 802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요 단면이 일치하죠. 아스돗에서 헤스본까지 있는 선입니다. 고지대에 있는 산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1번 산은 헬몬산, 2번 산은 갈멜산, 3번 산은 다볼산, 4번 산은 길보아산, 5번 산은 에발산, 6번 산은 그리심산, 7번 산은 느보산, 8번 산은 예루살렘 옆의 감람산이고요. 그리고 팔복을 설파한 팔복산은 하틴산은 여기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습니다.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지중해와 면한 평야지대는 북쪽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북으로부터 악고 평야, 이스라엘 평야, 돌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시딤 쪽에도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펠라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세펠라는 낮은 구릉을 의미하며 서쪽 해안지대와 동쪽 유다 산악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발 300에서 600m 정도 되지요. 이 유다 산지 같은 것이 강한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세펠라 지대는 점토와 석회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흙, 테라로사 등이 대부분이라 매우 비옥합니다. 아래의 5개 계곡으로 구획이 됩니다. 아얄론, 소렉, 엘라, 스바다는 벳구브린이라고도 불리우죠. 라기스. 이들 골짜기는 서쪽 지역과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어주는 무역로로의 역할도 합니다. 팔레스틴의 중요한 골짜기로는 훌레 골짜기 외에도 이스라엘 골짜기, 무깃도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해 주변에 세렛 골짜기, 그리고
싯딤 골짜기가 있고, 여리고 남서쪽으로 아골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 주변에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그랄 골짜기도 있고요. 이 셰펠라 지역에 아얄론 골짜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얄론 골짜기, 또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 그리고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들이 있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골짜기들입니다.